다음은 이제 책 170쪽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때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먼저 한두 가지 표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170쪽에 그러니까 제1절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네모 1번 의 X 하시고요. 그 다음 네모 2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170쪽에 제2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표시하시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이제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만 알아는 두셔야죠. 171쪽에 네모 2번 지정 양과 1번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는 주거 표시요. 주거지역 상업 표시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표시요. 공업지역에서 이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 표시요.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양과 2번 지정 기준 그 뭐 박스 안에서 볼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 오셔서 양과 3번 뭐 지정 절차 절차도 뭐 초점 아닌데 간단하니까 짚으면 방과 1번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 표시요.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오직하는 건 다 전문가위원회의 최종심사는 거쳐야 됩니다. 세종시장 도시계획 전문가에서 뽑았어요? 아닌 거잖아요. 어른들 말씀으로 뭐 도덕론만 아니면 뒤야. 그래서 뽑은 겁니다. 도시계획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문가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치는 건 기본입니다. 방과 1번 고시 관계구역 양과 4번 지정효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표시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표시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를 말한다. 지금 172쪽에 양과로 4번 그 끝이었죠. 셋째 줄, 넷째 줄 끝이요. 그러면 거기 셋째 줄, 넷째 줄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용적률을 50%로 주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반까지 낮춘다고요. 따라서 넷째 줄에 50%에다가 2분의 1 쓰시고요. 그러니까 500%인 자리는 그러니까 50%로 주는 게 아니라 몇 %로 깎는다고요? 아니 50%에 2분의 1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500%면 얼마로 하겠다고요? 250%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3절 기반시설 부담구역 표시하시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저기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법조문과 해설이 같이 섞여 있어갖고 그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모 1번 의를 보시죠. 의에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표시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표시요.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표시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사선 그 구역. 그 뒷내용은 시험범위 아니고요. 다음 쪽이요. 173쪽에 네모 2번 지정 양과로 1번 특별시장 광역 처음이니까 표시하시죠.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표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표시요. 지정하여야 한다. 뒷문장 관계없고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표시요.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 제한 규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개발로 갈까요? 보전으로 갈까요? 개발 쓰시고요. 오른쪽 날개 박스 안에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책 양쪽 날개에 여기 이렇게 빈자리를 놔둔 이유는 거기다 메모하라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값 아까운데 거기 빈자리는요. 안에다 써놓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메모들은 양쪽 날개에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날개에다가 개발 크게 쓰시고요. 그 글자보다 2배 더 크게 써주세요. 개발이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요. 그러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 표시요. 완화되는 지역. 규제가 풀립니다.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개발 쓰시고요. 동그라미 2번 역시 오른쪽 날개에 2배 크기로 개발 쓰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요. 뭐 첫 두 줄 의미 없고 기억번 해당 지역에 전년도 표시요. 전년도 개발행위 표시요. 개발행위 허가 건수 표시요.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표시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러면 기억 끝에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개발 크게 쓰시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 표시요.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 또는 군 괄호 넘어서 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표시요. 20% 이상 높은 지역. 니은 오른쪽에다가는 인구 크게 쓰시고요. 인구. 양괄 2번 지정 절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기반시설 부담기획을 지정 표시요.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표시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담기획 뭐 등등등 뭘 고시한다. 대충 내용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 이렇게 이상한 조문들 막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섞어놓고 그러는데 그건 좀 아니고요. 양괄 3번 지정 기준 다음에 보시면 되고 네모 3번 다음에 보시고 175쪽에 제 4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네모 1번 X 별 의미 없고요. 법조문이긴 하지만 이것 갖고 나온 적 없고 네모 2번 부가 대상 및 산정 기준 양괄호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표시요. 설치비용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 표시요. 200제곱미터 괄호 넘어와서 를 초과 표시요.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표시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뭐 기타 내용 중에서 보실 것은 몇 개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책은 다시 뭐 171쪽 펴시고 그러니까 뭐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때 환경 훼손해서는 안 되고 개발할 때 뭐가 모자라서는 안 된다고요. 기반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보시죠. 뭐 어디에 예,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거나 갑자기 개발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배추상추 키워요? 건물 지어요?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개발해서 그 땅에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뭐 이 자리 같은 곳이요. 자 그런데 뭐 여기는 이제 아예 그 계획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좀 여기는 성격이 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아진 거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옛날 2차로 도로가 있고 거기에 뭐 한 서너 집이 있었고 차 다니는데 별 지장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양쪽으로 해서요. 건물 20층짜리 상가가 뭐 10동이 들어섰다고요. 그런데 계속 2차로 도로면 차가 편히 다녀요. 차가 띠띠빵빵 막히게 되는 거죠. 차가 많아져서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거지 도로가 줄어든 건 아니죠. 그런데 개발되기 전에 요만한 수도 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집 뭐 다정히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고요. 요만한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건물이 들어섰어요. 거기에 20층 상가 10동이 들어섰습니다. 계속 수도 파이프 그 정도면은 사람은 많아졌는데 물이 제대로 나와요? 물이 쫄쫄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이 부족해 사람이 많아져서 시설이 부족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수도 파이프가 줄어들고 도로가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뭐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하죠. 사람들과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곳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어느 곳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잖아요. 그 53가지 중에 하나로 도로를 들어보죠. 도로요. 도로 바다에다가 길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죠. 부산에서 거제도까지요. 길 만들었잖아요. 트럭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터널 만들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연육교, 전라남도 쪽에 그 완도 진도 그쪽으로는 진도 가실 때 강아지 한 마리 진도께 강아지 한 마리 데려가실 때 차로 가세요? 배로 가세요? 여기 진도에 가실 때요. 뭐 어지간한 분들은 이제 배로 가시는 거죠. 어지간한 분들은 진도가 섬이어서 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로 가십니다. 다들 인천 앞바다에 또 아니면 평택 앞바다에 요트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 석양이에요. 요트 딱 띄우고요. 와인잔 댕강 하면서 요트 타고요. 석양 바라보고 진도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 태우고 다시 이제 요트 타고 이제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제 뭐 서민들은 어떻게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차로 그냥 몇 시간을 내려가고 해서 그 목포 옆으로 해서 다리 통해서 진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요트로 가시는데 돈 없는 서민들은 차로 간다고요. 진도 차로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차로 갈 수 있다고요. 연육교 그쪽 섬 7개는 다 섬들이 다 도로로 이어져 있어요. 영종도 배 타고 가세요? 차로 가세요? 차로 가시잖아요. 바다로도 다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바다에다가도 도로를 설치할 수가 있죠. 바다에다가도 도로를 설치하고 저 설악산 넘어갈 때 차 타고 가서요.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운전하시면 차 끌고 차 타고 있던 사람 뒤에서 밀고 차 넘어가나요? 옛날에는 그 버스 이렇게 언덕길에서 밀고 올라가는 경우 그런 거 가끔 뭐 대한뉴스 그런데 나와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다 터널 뚫어서 산 한가운데로도 다 도로를 설치해서 차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 땅 어디길래 도로 설치가 곤란하냐고요. 도로 설치는커녕 도로 확장도 곤란한 곳이 어디냐고요.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동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뭐예요? 서울 종로요. 종로 밤 1시까지 차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차가 꽉 막혀 있어서 불편하니까 종로에 종로 1가부터 광화문 언저리부터요. 동대문까지 건물을 싹 사갖고 한쪽에 길가에 있는 건물들을 싹 밀고 거기다 2차로 확장하면 좀 차가 좀 나아질까요? 거기 건물 사는데 얼마나 들까요? 서울시 한 5년 예산 다 합쳐야 겨우 건물 좀 하나 사겠죠. 2차로 확장하면 차가 더 편해져요. 2차로 확장했다고 교통방송 나오는 순간 거기 차가 더 밀리잖아요. 명절 때 다 하시는 겁니다. 어느 쪽 도로가 좀 풀리고 있습니다. 30분만 지나가면 거기가 더 막히잖아요. 강남역이요. 뭐 서울 강남역 여기가 이제 강남역이고 뭐 이쪽이 뭐 노년역 신노년역인데 거기 뭐 교부빌딩이 있고요.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무슨 이쪽에 무슨 결혼식이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아가씨 얘기 듣는 게 좋아가지고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아가씨 얘기 띵동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아가씨 얘기 듣고 가다가 여기 한 블럭이요. 걸어가면 15분이요. 그 한 블럭 걸어가는데 딱 1시간 49분 걸렸어요. 걸어가면 19분인데 차로 1시간 49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차가 막히죠. 차가 막히니까 강남역 옆에 건물 사갖고 싹 털어갖고 거기다 도로를 확장할까요? 강남역 한평 혹시 서울 강남역에 뉴욕 제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뉴욕 제과에 들어가서 빵은 안 사 먹어도 뉴욕 제과 앞에서 만나 그 얘기는 자주 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땅 팔렸어요. 한 평에 5억이요. 한 평에 딱 5억이요. 거기 땅 사갖고 거기 건물 밀고 거기다 도로 확장해요? 안 되는 것이죠. 설치는커녕 확장도 안 된다고요. 어디길래요? 용도 지역이 다 꿰져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그 행여 길 가다가 누구라도 그러니까 집안에 친척 중에 뭐 명절 오고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는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전국 사람들이 다 압니다. 지금부터 한 뭐 5년 전까지만 해도 나 그거 뭐 몇 달 만에 땄는데 그때나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1년 꼬박 해도 쉽지 않다는 거 전국 사람이 아는 거죠. 어떻게 공부는 좀 어떻게 괜찮아? 쉬워? 어려워? 그러면 쉬워? 어려워? 물어봤을 때 대답은 뭐고요? 나 아직 3번 안 봤어. 그게 대답이에요.
세 번도 안 보고 무슨 어렵고 쉬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세 번을 봐야 그 다음에 어려운지 쉬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을 본 다음에 공부가 시작되는 거지. 나 세 번 안 봤어. 세 번 봤냐 안 봤냐로 구분이 되는 거지. 쉽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소련말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확장이 안 된다고요. 종로, 강남역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고요. 171조경 네모 2번 양괄호 1번 첫째 줄에 무슨 지역 이어서요? 그러니까 171쪽 네모 2번 양괄호 1번 첫째 줄에 무슨 지역 이어서요? 첫째 줄이요. 171쪽 네모 2번 그걸 빼뜨려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갈게요. 네모 2번 지정 양괄 1번 지정권자 사람은 싹 빼고 무슨 지역 이어서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거죠. 표시한 것만 시험이고요. 표시하지 않은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그건 잉크고요. 잉크는 보지 마세요. 잉크 보면 눈 다 상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이미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설치는커녕 확장도 어려운 곳이라고요.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죠. 강남역 그 언제를 보겠습니다. 이미 옆에 길가로 건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길 안쪽으로 어쩌다 한두 집씩 큰 길가는 다 이제 들어서 있겠지만 그러니까 쬐그만 한옥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깃집이요. 그러면 이 고깃집들은 소갈도 거기도 소갈비 팔고 그러는데 그 고깃집들은 돈 없어서 한옥에서 건물을 못 지었어요? 아니면 고깃값 비싸게 받으려고 한옥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고깃값 비싸게 받으려고 한옥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갈비가 소갈비가 어디서 3만 원이라면 여기는 5만 원 내야 되잖아요. 여름에 평상 놓고요. 대나무 숲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런 한옥집들이 있는 거죠. 어쩌다 한두 채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뭐고요? 이미 건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도로인데요. 여기서 다 여기가 이제 나머지들은 20층이라고 지정하죠. 이미 차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역 그 언제를 떠올려 보자고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고깃집 돈 벌었습니다. 돈은 이미 옛날부터 벌었을 테고요. 고기 굽는 냄새 이제는 지겹다고요. 그냥 앉아서 임대료 수입만 받자고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하기 위해서 나도 20층, 나도 20층, 나도 20층 그런 식으로 다 만약에 여기 있던 조그만 집들도 건물들도 다 20층으로 다 올린다고 하면 이 도로가 계속 제대로 기능을 할까요? 꽉 마비돼 버릴까요? 마비되겠죠. 이미 건물이 꽉 차 있어서 차량 정체가 엄청 심한데 거기에 있는 조그만 건물들까지 다 20층 차지먹는다고 하면 동네가 싹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동네가 싹 지금 외우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제가 또 빨리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얘기가 좀 빠른데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설명이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는 다 찾아먹었다는 그러니까 동네가 마비되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작게 지어라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8층 이하로 지어라라고 정한다고요. 여기 얘도 20층이 들어서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무슨 사정으로 10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얘도 20층 올라서고 나면 동네가 완전 마비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작게 지어라. 그래야 겨우 도로를 확장할 수 없으니까 이 도로로 간당간당 먹고 살리니까 많이 짓지 마라.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고깃집 하던 사장이면 돈 벌었습니다. 건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건물 지어야지 생각했는데 이 동네는 앞으로 몇 층으로 지으라고요? 8층까지만 지으라고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옆집은 다 20층인데 자기는 8층이라고요. 그 한층에서 기분 안 옆은 다 20층인데 나는 왜 8층? 이런 이상한 걸 해놨어. 그럼 관청에서는 뭐라고 할 거고요? 늦었어. 일찍 짓든지. 지금도 마비되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또 20층까지 지어놨다는 동네가 완전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 먼 숫자를 줄이고요. 그러니까 건폐율을 줄이고 건축물 높고 낮고 뭘 줄이고요. 용적률을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작게 지어라.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 밀도를 규제하겠다고요. 개발 밀도 규제 구역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밀도 규제 구역을 때리는데 그러면 어느 곳에 개발 밀도 규제 구역을 때리겠다고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무슨 규제,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복잡하고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규제를 또 한다고 사람들이 데모할 거 뻔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했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때리겠다고요. 우리 동네 뭐 한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때린대. 관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너 아파트 살고 있지. 관리사무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있어야지. 그러면 하라고 그래요. 네, 성공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뭐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제목에 170조 제2절 개발밀도 관리구역 관리 동그라미 하시고 그 위에다가 규제 쓰시고 그 또 위에다가 그러니까 아니면 그 옆에다가 작게 지어라 쓰시고요. 여기서는 작게 지으라고요. 지금 더 이상 시설은 될 수가 없고 설치가 곤란하니까 시설은 될 수가 없고 간당간당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요. 왜요? 콘크리트가 꽉 차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치는커녕 도로 확장도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171쪽에 네모 2번 지정, 양과 1번 지정권자. 그러니까 첫째 줄 무슨 지역이라고요? 주거지역, 산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이죠. 그러니까 셋째 줄 여기는 설치가 곤란한 땅이라고요? 설치가 가능한 땅이라고요? 설치가 곤란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양과로 3번 지정 절차에 뻔한 얘기고 양과로 4번 그러니까 지정 효과에 두째 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고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러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50% 아니면 용적률이 그러니까 1000%이면 50% 이걸 강화해서 진하게 쓴다는 게 강화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를 낮춘다고요. 숫자를 낮추는 거죠.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곳이라고요? 작게 지어라 하는 거죠. 건폐율은 알아서 낮추면 됩니다. 뭐 심의 거쳐 낮추면 되겠죠. 그런데 용적률은 그러니까 저기 셋째 줄 끝에 용적률은 얼마까지 낮춘다고요? 2분의 그러니까 거기를 50%로 하면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의 퍼센트는 그러니까 반으로 낮춘다는 거죠. 2분의 1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낮춘다는 건데 그러면 2분의 1이 뭔지만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책 초쪽으로 책 앞으로 잠깐 가시면 그러니까 78쪽 보시죠. 책 78쪽에 그러니까 표가 있고요. 표의 첫째 줄에 구분, 건폐율,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대통령령, 용적률, 국토계획법과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표 그 아래 두 번째 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500%인데 그러니까 건폐율은 지가 알아서 낮추면 되고 용적률은 얼마까지 낮출 수 있다고요? 250까지요. 상업지역은 90과 1500인데 90%는 알아서 낮추면 되고 용적률은 1500%의 반절이니까 얼마까지요? 750%까지. 공업지역 70%와 400%대 70%는 알아서 빼고 그 다음에 알아서 낮추고 용적률 400%는 반절 얼마까지요? 20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상업지역 원래 1500인데 750까지 낮추는 거지 여기를 50%로 주는 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172쪽에 퍼센트의 50% 그거는 그것의 2분의 1까지 낮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시죠. 그러니까 책 172쪽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이고 다음에 대비되는 것은 뭐게요? 여기서 대비되는 것은
한쪽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한쪽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겠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건 빈 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기는 빈 땅이 없으니까 설치가 곤란한 거잖아요. 여기는 빈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올려 보시죠. 뭐 요 옆 동네요. 아니 여기 개발되기 전에요. 여기 이제 워낙 큰 개발이니까 좀 큰 덩어리로 한 방의 계획으로 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뭐 이 옆 동네 어디들을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세요. 여기 조그만 집 두 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통에 지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지장 없죠. 자, 그런데요. 그 편도 2차로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갑자기 건축 허가 신청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룸 테리어, 그러니까 상가요. 그다음에 무슨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고시 테리어,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그다음에 뭐 아파트요, 등등등. 그러니까 건축 허가 신청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뭐 주변에 무슨 전철역 나나부죠. 아니면 주변에 무슨 대학교가 오거나 뭐 주변에 무슨 뭐 큰 그러니까 기업이 이전에 오거나 그러는 모양입니다. 무슨 벤처 단지가 주변에 만들어지든지. 그러니까 건물들이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건물은 무너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기둥 뚱뚱하면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 뚱뚱하게 세웠으니까 도면이 들어왔으니까 도장 찍어주고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한 건 한 건 다 도장을 찍어주고 나면 여기 사람 살 수 있어요? 2차로 골목길에 이렇게 많은 건물 들어서면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택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6개 법을 공부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좀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건축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건물 한 건 한 건 도장 찍기 전에 지금 이 동네 상태가 어떠하냐고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도장 찍어줬다가는 동네가 완전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찍어주기 전에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거 건물들이 갑자기 이쪽 몰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개발이 된다고요. 건물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개발할 때 뭐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2차로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건축 허가 신청이 몰려 들어오는 거지 아직 땅은 좀 한량하게 남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일단 도로 부지 잡고 그다음에 공원 부지 잡고 이것저것 시설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잡아 놓으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와집과 초가집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였죠. 있었고 그 다음에 맞춰서 이 자리에다가는 이 자리는 도로가 들어서야 될 자니까 이 자리에다가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고 나머지들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이런 큰 건물들이 들어서도 문제없이 그러니까 교통 먼저 도로로만 따지면 교통 문제가 소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줘라. 그래야 교통 기반시설이 모자라지 않게 된다. 물론 이제 도로 밑에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뭐 인터넷 파이프 등등등 가스 파이프 다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반시설은 공적시설이잖아요. 이건 공적시설이니까 공적시설 설치하는데 공적자금, 즉 우리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니다. 근데 여기 도로 있는데 사람 사는데 지장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다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요. 도로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옛날부터 살고 있던 초가집 할머니 때문에요? 새로 건물 짓는 건축주 때문에요? 건축주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만 집어넣으면 잘못됐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도로 비용은 한 푼도 안 내고 뭐 손 안 대고 코 풀기 그것을 그러니까 개론해서 고상하게 뭐라고 얘기하고요? 무임승차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떼돈 벌어 분양인데 떼돈 벌어 나가고 또 건물 짓고 떼돈 벌어 나가고 계속 우리 세금으로는 계속 도로 갖다 대야 되고 잘못됐잖아요. 니네들도 돈 좀 내놔라고 하는 거죠. 불이웃 돕기 돈이 아니라 뭐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니네들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니까 니네들도 그 돈을 내놔라 라고 하는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서 니네들도 돈을 내놔. 초가집 할머니는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초가집 할머니는 새로 사람을 꼬이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전 그 집 그대로니까요.
초가집 할머니는 그냥 살고 있었고 새로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돈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단 하나가 10글자에서 복잡했는데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4글자를 빼서 뭐라고 하는 거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체교 172조 제3절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제목에다가 4글자를 끼워 넣어주시고 갈매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 주가 다 풀려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이라고요. 제목이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을 줄여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 관청이 스스로 하겠다고요? 업자들한테 부담시키겠다고요? 초가집 할머니에게요? 새로 짓는 사람에게요? 새로 짓는 사람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은 7번 보시죠. 개발되는데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개발돼서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데 아까 여기는 뭐였고요? 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여기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잖아요. 서로 대비가 되는 곳이죠. 따라서 172쪽 네모 1번에 의의 첫째 줄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표시만 시험이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지정한다. OX 외의라는 말이 바깥의라는 얘기죠. 지금 172쪽에 표시한 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둘째 줄에 기반시설 설치 그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하는데 지금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면서 다시 짚어가는 건데 표시하는 그 순간마다 거기서 매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표시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때 그 자리를 짚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그 자리를 빨리 찾아가셔야지. 첫째 줄 그 자리를 제가 지금 거기 그걸 읽으면서 이 설명을 좀 다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런 거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OX 질문은 네, 두 번째 순환부터 할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한다고 그랬죠. 7번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니까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니까 중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갖고 3번이요. 외의 그것만 갖고 3번이요. 중복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고 여기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니까 건축주에게 돈 걷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곳에다가 지정할 거냐고요. 그 양보를 1번에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73쪽에 네모 2번 지정 양보 1번 지정권자 및 대상 지정 대상 지역 박스에 오른쪽에 뭐였고요? 동그라미 1번 끝에요. 쓰신 게 뭐고요? 개발. 동그라미 2번 끝에 쓰신 게 뭐고요? 개발. 동그라미 3번에 기억번 끝에 쓰신 게 뭐고요? 개발. 동그라미 니은번 끝에 쓰신 게 뭐고요? 인구. 이죠? 됐습니다. 이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이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제가 자주 빠지지 않고 이 그림을 그릴 거고 또 내용을 이해하시면 뭐 그러려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뭐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1번 뭐 몰리면 지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쓴 걸로요. 지금 쓰고 다시 읽은 걸로요. 그리고 여기 칠판 짚으면서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1번 개발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개발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개발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사람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숫자는 몇 %였고요? 20%, 20%가 있었습니다. 7번요. 그냥 이거라고요. 이 그림이요. 나중에는 뭐 이 그림 관계없이 또 이 표 관계없이 떠오르게 됩니다. 개발할 때 뭐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니까 개발이 되면 뭐가 쫓아 들어가야 돼요? 기반시설이 쫓아 들어가야죠. 누구 돈 갖고요? 니네들도 돈 내라는 거잖아요.
어디다가요?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려야 된다. 됐잖아요. 몇 퍼센트요? 20%요.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절차는 나중에 보실 문제이고 한 장 넘어와서요. 174쪽에 네모서 한번 나중에 보시고 175쪽에 제 몇 절이요? 4절 기반시설 설치비용 네모 2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7번이요. 이 초가집 할머니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큰 10층 상가 지으면 돈 내야죠. 그러고요. 이 기와집 뭐 이 집 할머니 계시는데 그 집 아들님이 도시 가서 있다고요. 옆에 엄마.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 첫 새빵 좀 더 키워갖고 그러니까 그 방수 좀 늘려서 그러니까 그 새만 살아도 새만 내도 그러니까 엄마 용돈 좀 더 늘은 용돈 좀 더 생길 거예요. 방 늘립시다. 그래서 조금 늘린다고요. 그럼 좀 많이 늘리면 사람이 그만큼 들어오게 된 거죠. 조금 늘린 거 갖고는 문제 안 되고요. 얼마 초과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언제요? 신축, 증축 때 돈을 낸다는 얘기죠.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새로 짓거나 뭐 신축 새로 짓거나 어디 이 동네는 모르지만 저 이제 그 구도심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뭐 신축 빌라 그 전봇대 광고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 증축 늘리거나 그러면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뭐 이어지는 거 한두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 시간에 보도록 하시고 뭐 200 그냥 아까 여기 개발 물고 개발 물고 개발 물고 쪽수 물리면 때려야 된다고요. 몇 퍼센트요? 20%요. 여기는 몇 제곱미터요? 200제곱미터요. 뭐 200제곱미터 큰 거 아니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이면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2층 10 곱하기 10이요. 10 우리 교수 한 3분의 2 두 개 올리면 너무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14가 196. 그 다음에 15, 15는 이제 2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한 5학년 되나요? 구구단을 언제부터 하죠? 3학년부터 하나요? 2학년부터요. 예.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애들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2학년, 그러니까 7, 8, 40, 그거 77 땡기 7 그게 49고, 그러니까 7, 8, 60 혼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꼭 어머니 하시는 얘기는 뭐고요? 인도 애들은 19단까지 외운대. 너는 근데 그 9구단도 못 외우냐? 19 곱하기 바둑판이요. 19 곱하기 19 361.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4m 조금만 넘어도 20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제곱미터면 얼마예요? 그냥 우리 교실만 하다고요. 우리 교실보다 조금만 더 커도 돈 내야 된다. 아무튼 조금만 사람이 더 들어오게 해도 돈 내야 된다. 그 기준 숫자가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200제곱미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해서 그 돈 보태서 불이웃 돕기요, 기반시설 설치요.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쓰겠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발돼서 사람이 모여서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데 시설 설치가 가능하냐 곤란하냐로 나뉘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개발밀도 규제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작게 지어라. 그다음에 돈 내라. 그러니까 그게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이죠. 뭐 여기다가는 뭐 돈 내라 그거 쓰지 않아도 아까 이거 써놨으니까 아시겠죠. 작게 지어라가 뭐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돈 내라가 뭐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작게 지어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설을 댈 수가 없으니까요. 돈 내라. 그 돈 갖고 기반시설 설치할 거니까요. 핵심 내용들을 잡아주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 뒷내용 중에서는 뭐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 나온 거 자체가 거의 없고요. 뭐 183쪽에 10장, 183쪽 아세요? 10장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회 위에다가 뭐 그 언저리에다가 뭐 전문가위원회 써주시고요. 각 법에 있는 전문가,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가 있다고요. 국토계획법의 전문가위원회는 뭐고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전문가위원회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인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냥 묻지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전문가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럼 나중에 건축법의 전문가위원회는 무슨 위원회냐면 건축위원회 등등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 쓰셨죠? 쓰셨으니까 숫자 10 X 아시고요. 10장 전체 X요. 한 장, 두 장 오셔서 186쪽에 그러니까 11장 보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보칙 중에서 보실 거 뭐 한두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국토계획법이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취지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두 사람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참으시라. 행정청에서 계획 세우는 거고 한 사람이 돈 벌 때 옆집 아랫집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땅바닥 손대는 걸 개발행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였죠. 여기까지 보셨고 뭐 남은 시간은 잠깐 쉰 다음에 농지법 6번째 법 농지법의 한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 추석 아니, 설이죠. 설 휴가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개발법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고 농지법을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